도연 씨, 그 여자 예전에 빚 때문에 몸도 팔았다던데. 박 반장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68살, 저는 매일 밤 그 노점을 찾아갔어요. 따뜻한 어묵국 한 그릇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던 그 여자, 정미라 씨. 한 달 넘게 매일 밤 만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삶의 유일한 온기라는 거요. 그런데 그날 박 반장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은 독처럼 제 마음속에 퍼져나갔어요. 결국 저는 술에 취해 미라 씨에게 물었고,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노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 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저는 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낡은 경비복 차림으로 온몸에 하루의 피로를 잔뜩 짊어진 채로요. 오피스텔 야간 경비 일을 마치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발길은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어요. 사거리 모퉁이, 가로등 불빛 아래 펼쳐진 작은 분식 노점, 낡은 테이블 3개, 플라스틱 의자 6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곳이 유일한 쉼터였죠. 어서 오세요, 도연 씨. 목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정미라 씨의 목소리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오늘도 어묵국이죠? 네. 그리고 떡볶이도 조금만요. 금방 해드릴게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는 구석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어요. 11월 말의 바람은 매섭더군요. 하지만 미라 씨가 끓이는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감싸면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이 앞에 놓였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제게 차려준 밥이라는 게, 아니 국이라는 게 좋았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세요. 괜찮습니다. 미라 씨도 밤늦게까지 장사하시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뭐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나요? 이거라도 해야 딸한테 용돈이라도 보내죠. 미라 씨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밤늦게까지 노점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저는 그날도 천천히 어묵을 씹으며 미라 씨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손님이 없을 때면 혼자 냄비를 닦거나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가끔은 허공을 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외로워 보였어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1년에 한 번 전화 오는 게 전부였어요.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라 씨 노점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내일도 올게요. 제가 일어서자 미라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 때문에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곳을 찾았어요.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곳에 갔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관계없었어요. 미라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어느 날 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에 있습니다. 연락은 거의 안 하죠. 그럼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미라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은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군요. 저는 그렇게 미라 씨의 노점을 계속 찾아갔어요. 그게 제 삶의 유일한 온기였으니까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가슴이 설렜어요. 오늘은 미라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미소를 지어줄까 기대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늦은 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어김없이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늦어졌어요. 공사 현장 관리자 박 반장이 퇴근길에 저를 붙잡고 말을 걸었거든요. 도현 씨, 요즘 어디 매일 밤 가시던데. 아, 그냥 분식 좀 먹으러 갑니다. 혹시 사거리 쪽 노점 말하는 거요? 네, 거기요. 박 반장은 싱긋 웃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거기 아줌마랑 친하세요? 그냥 단골이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가요? 박 반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순간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현 씨, 그 여자 예전에 빚 때문에 몸도 팔았다던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다들 아는 얘기예요. 남편 도박 빚 때문에 술집 나갔다가 이것저것 했다던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제법 유명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라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의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죠. 아니, 그게 확실한 건가요?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뭐, 먹고 살려고 한 거니까 나쁘게 볼 건 없지만. 도현 씨도 조심하시라고요. 혹시라도 감정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박 반장은 어깨를 두드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라 씨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투, 고단해 보이는 눈빛,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감춰진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노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라 씨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을 수가 없었죠. 어서 오세요, 도현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네,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묵국 드실 거죠?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미라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쳐다봤죠.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 살피면서요. 국물이 나왔습니다. 맛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미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죠.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 반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빚 때문에 몸도 팔았다던데.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노점에 갔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어요. 미라 씨도 눈치를 챘는지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우리 사이를 감돌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증과 의심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술을 좀 마시고 노점으로 갔습니다. 용기를 내려고요. 소주 2병을 혼자 마셨죠. 미라 씨, 네, 도현 씨.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니었다면 평생 묻지 못했을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던데 미라 씨가 예전에 술집 같은 데 다니셨다고. 미라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꺼냈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게 진짜냐고 물으시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저한테 직접 물어볼 용기도 없으면서 뒷담 하나 듣고 다니시고 미라 씨는 앞치마를 벗더니 노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 씨,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가세요. 미라 씨, 가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꺼냈을까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실이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겁이 났던 겁니다. 미라 씨에게 마음을 주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웠습니다. 미라 씨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상처받은 그 얼굴, 눈물 고인 그 눈빛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사과하려고요. 밤새 연습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미라 씨가 용서해 줄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진심이 전해질까? 하지만 노점은 열리지 않았어요. 텅 빈 자리만 남아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냄비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노점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요. 바람만 쌩쌩 불어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미라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분식 노점 하시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 아줌마요? 글쎄요. 갑자기 안 나오시던데요. 연락처라도 아시면. 그건 저도 몰라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 도시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자리를 지켰죠. 혹시 미라 씨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요. 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허전했습니다. 어묵국도 먹을 수 없었고, 미라 씨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제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열흘째 되던 날, 우연히 단서를 잡았어요. 옆 골목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반지하 빌라에 사시던데. 여기서 2블록 가면 나와요. 낡은 빌라 있잖아요. 거기요. 저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낡은 빌라 건물이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문이 보였죠. 녹슨 철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어요. 누구세요? 미라 씨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저, 이도현입니다. 미라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어요. 미라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머리도 산발이었고, 옷도 며칠 입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미안해서 왔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 받았으니 이제 가세요. 미라 씨, 전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미라 씨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틈에 손을 넣었어요. 문이 손등을 찧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 씨는 한숨을 쉬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약봉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테이블 위에 약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조금요. 원래 몸이 약해서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파요. 그래서 노점을 못 여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냥 하기 싫어서요. 사람들 얼굴 보기 싫었어요. 미라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앉았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닫혀져 있었어요. 미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물어봤어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하루 이틀 수군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미라 씨는 스무숨을 지었어요. 눈물이 또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든 아니든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습니다. 저는 미라 씨를 알고 싶어요. 진짜 미라 씨를요. 왜요? 뭐하러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요. 저도, 미라 씨도요. 저는 미라 씨가 필요합니다. 미라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난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죠. 도연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라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다음에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말할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올게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니 미라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 씨, 네, 고마워요. 찾아와줘서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죠.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사흘 뒤, 저는 다시 미라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어요. 사과와 배, 귤이 담긴 작은 바구니였죠. 약국에 들러 종합 비타민도 샀습니다. 도연 씨, 왜 이런 걸 사오세요? 몸조리 하시라고요. 과일 드시면 좋잖아요. 미라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더군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번엔 방 안이 조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약봉지도 치워져 있었고 창문도 열려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장사 나갈 힘은 없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화제를 꺼내야 할지 몰랐죠. 지게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미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궁금하시죠? 그 얘기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당신한테는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미라 씨는 찻잔을 꺼내 차를 내렸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월급 받으면 집에 잘 갖다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 알았죠. 남편이 몇 천만 원을 빌렸다는 걸요. 미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찻잔에서 출렁거렸어요. 처음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편도 정신 차리겠다고 했고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도박은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빚은 점점 불어났고 저는 파트타임 일을 3개씩 했어요. 낮에는 식당, 저녁에는 편의점,
밤에는 청소. 그래도 모자랐죠. 그래서 네. 누가 소개해줬어요. 술자리에 나가면 한 번에 50만 원씩 준다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 술 따르고 대화하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그냥 술만 따랐죠. 미라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들 중에는 추근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손 잡으려 하고 어깨에 손 올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피했어요. 하지만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 여자 돈 받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요. 한번 술집 나간 여자는 다 똑같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신 거죠. 미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몇 번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딸아이 학원비가 밀렸어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다고 울더라고요.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학원비 안 낸 아이 이름을 불렀대요. 그때 한 손님이 2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냥 한 번만 같이 있어 달라고요. 미라 씨,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딸 학원비 내고 빚도 조금 갚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누가 저를 봤나 봐요. 호텔 앞에서 남자랑 나오는 걸요. 그 뒤로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죠. 미라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얼마 못 가 죽었어요. 간이 나빠져서요. 술도 많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죠. 빚도 남았고, 소문도 남았고, 딸아이도 중학교 때부터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이런 얘기 들려드려서요. 더럽죠? 역겹죠?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미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미라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죠.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 남자랑. 아니요. 당신은 딸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다들 저를 더러운 여자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요. 당신은 생존자예요. 살아남은 거죠. 생존자요? 그래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그게 뭐 어떤가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미라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풀린 듯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퇴근 후 미라 씨를 찾아갔고 미라 씨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얼굴에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 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좋죠.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미라 씨는 과일을 고르고 저는 생선을 골랐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 고등어 싱싱하네요. 이거 사가요. 네, 좋습니다. 저녁에 구워 먹으면 맛있겠어요. 도연 씨도 같이 드실 거잖아요. 미라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 미라 씨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등어구이에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까지. 간단한 상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아이고, 그냥 평범한 반찬인데요. 도연 씨가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키우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말하면서 미라 씨는 가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파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아드님이 미국에 있다고 하셨죠? 네, 5년 전에 이민 갔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했는데 요즘엔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섭섭하시겠어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서준이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서준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귀찮아서였죠. 결국 저는 거절했고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라 씨는 다시 노점을 열었어요. 저는 퇴근하면 그곳에 가서 손님 응대를 도왔습니다. 테이블 닦고 설거지하고 가끔은 국물 간도 봤죠. 도연 씨, 이거 소금 좀 더 넣을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대로 내놓을게요.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어요. 손님들도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두 분 사이 좋으시네요. 부부세요? 손님이 물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라 씨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치고는 너무 다정해 보이는데요. 손님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우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68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그날 밤, 노점을 정리하면서 미라 씨가 물었어요. 도연 씨,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국자를 닦던 손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있는 그대로의 뜻이에요. 저한테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68살의 나이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얼마나요? 많이요. 매일 보고 싶을 만큼이요. 하루라도 안 보면 뭔가 허전할 만큼이요. 미라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처럼 환했어요. 저도요, 도연 씨. 저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매일이요. 그럼 우리, 네, 우리 이제 연인이에요. 미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연인이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함께 영화도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눴죠. 도연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인지도 몰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했어요. 제 인생에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미라 씨 생각이 났고, 일하는 내내 미라 씨가 그리웠고, 저녁이 되면 미라 씨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아들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준아, 너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일 때문에 한국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서준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라 씨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이분이랑 사귀세요? 서준아, 이건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 이분이랑 사귀시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맞다. 서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서준아, 그만해라. 이분 예전에 술집 다녔던 거 알고 계세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났는데요. 미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 자식아, 입 닥쳐! 왜요? 사실인데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랑 사귀시면 우리 가족 망신이에요.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5년 동안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내가 무슨 가족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체면은 생각하셔야죠. 이 나이에 그런 여자랑? 그런 여자라니? 내가 미라 씨를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미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지금 당장 돌아가. 다신 나타나지 마. 아버지! 가! 서준이는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저는 미라 씨를 돌아봤죠. 미라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미라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는 원룸으로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해요. 됐다. 내가 할 말은 다 들었어.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서준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도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 압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뭘? 그 여자분이랑 헤어지시면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미국으로 모시든 한국에 집 하나 얻어드리든 할게요. 용돈도 매달 드리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아들이 제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아버지한테 좋은 조건 드리는 거죠. 그 여자분은 아버지한테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니? 그분 과거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준아, 너 지금 내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미라 씨가 좋아. 그 사람,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의 그 사람이 좋다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좋아. 아버지, 너는 5년 동안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뭐 했어? 요양원에나 가라고 했잖아.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지 마라. 서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저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세요? 그래, 지금은 그래. 미라 씨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야.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서준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알았다. 안 한다. 서준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과 완전히 갈라섰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미라 씨를 만났습니다. 미라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운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왜 그래요? 많이 우셨네요. 도연 씨, 우리 헤어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저 때문에 아드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셨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미라 씨, 그건 아드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도연 씨한테 안 어울려요. 과거도 더럽고 이미지도 안 좋고 도연 씨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셔야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미라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라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봄이에요. 당신 없으면 저는 다시 외롭고 쓸쓸한 겨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드님은 서준이는 제 아들이지만 이제 제 가족은 당신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미라 씨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정말 저 때문에 아드님 잃어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68살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에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도연 씨, 미라 씨, 저랑 함께 해줘요. 제발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미라 씨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영감 저 나이에 철 좀 들지.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자식도 있으면서. 미라 씨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미라 씨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뒤, 저는 미라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라 씨, 여기서 계속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요. 이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요. 어디로요? 조용한 곳으로요.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미라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요.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미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떠나요, 도연 씨. 새로 시작해요. 한 달 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추억들 뿐이었죠. 도연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설레네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적지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 번 갔던 곳이었죠. 여기가 어때요? 조용하고 좋네요. 공기도 맑고요. 마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단층 집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죠.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살기 충분해요. 우리는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가구도 조금씩 샀어요. 마당에는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걸 보며 신기해했어요. 마치 우리 사랑이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는 마을 어귀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예전처럼 노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게였습니다. 저는 그 가게를 도왔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새로 오신 분들이죠? 어묵국 맛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현재의 우리만 봤죠. 두 분 사이 좋으시네요. 부부세요? 아니에요. 연인이에요. 어머, 멋지시다. 이 나이에도 사랑하시네요. 사람들은 웃으며 축복해줬습니다. 이곳에서는 편견도 수군거림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죠. 텃밭에 채소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분식집도 손님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라 씨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고른 거였죠. 프러포즈예요. 저랑 정식으로 결혼해 주세요. 미라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이요?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음 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신부 부케도 웨딩드레스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신랑 신부 키스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미라 씨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68살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미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늦게 피어났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분식집은 마을의 명소가 됐고 텃밭은 풍성한 채소로 가득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도연 씨, 여기 앉아요. 미라 씨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도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후회 안 해요? 아드님도 잃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준이 생각이 났어요. 1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죠. 가끔은 궁금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후회 안 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제 인생에 봄이 왔어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미라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외롭던 제 인생에 빛을 줬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년, 20년? 20년이요? 그럼 우리 80살이 넘는데요. 그럼 어때요? 80살이 됐든 90살이 됐든 함께 있으면 되죠. 미라 씨는 웃으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도연 씨, 약속해요. 끝까지 함께 있기로요. 약속합니다. 저도요. 도연 씨 곁을 끝까지 지킬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를 감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죠. 도연 씨, 저기 별 보여요. 미라 씨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이 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 씨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요? 아침에 텃밭물 주고, 낮에는 분식집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또 산책하죠. 그럼 모레는요? 똑같죠. 당신이랑 함께하는 거예요. 미라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는 행복해요. 저도요. 미라 씨. 침대에 누워 미라 씨는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노점에 들른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사랑해요, 도연 씨. 저도 사랑합니다. 미라 씨.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요. 68살에 찾은 사랑.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에는 늦고 잃은 게 없다는 거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